영광입니다, 스님. 네. 제 질문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스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네. 적어 봤는데요. 제가 좀 몇 년 전에 구글에 다니는 한국 사람이 쓴 책을 봤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구글에서 사원들이 일하는 스타일을 보고 좀 되게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좀 되게 놀라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거기에서 일반 사원들이 하는 업무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삶 속에 일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거기에 일화들을 적은 걸 보면은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화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업무 시간에는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또 다른 외부 업체와 미팅을 할 때도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접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워라벨이라고 업무랑 개인의 삶이랑 이게 분리해 놓고 살아가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좀 후자 쪽인 관점이거든요. 그런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구글 같은 업무 스타일이 되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혹시 스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저는 구글 스타일로 지금 살고 있잖아. 네네. 저는 일하고 놀이하고 휴식하고 구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구글의 업무 스타일이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죠. 네.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저는 가봤을 때 괜찮다. 왜냐하면 첫째 내 스타일하고 비슷했고 그것을 어떤 조직에서도 활용하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그런 자발성에 기초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글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하고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여러 사람하고 구글의 회사 운영 문제 갖고 대화를 해보니까 거기에 반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론 중에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좀 덜한데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요. 그 안에서 살아요. 그냥 모든 게 다 돼야 안 돼요. 다 돼. 어디 따로 찾으러 필요가 없어요. 어디 음식점을 따로 갈 필요도 별로 없고, 차고 치러 따로 갈 필요도 없고, 운동하러 따로 갈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 다 사는 거예요. 독신자가 자꾸 늘죠. 그러고 이제 일하고 휴식하고, 이런 출퇴근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이럴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거기 와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 없는 생활 비슷해져.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놀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생활 자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노동력을 더 착취하는 거 아니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뿐이지 본인은 논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비판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제 바깥에서의 비판은 이거예요. 근데 구글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지상천국같이 되어 있는데, 담장만 딱 열고 문 열고 나오면 바깥 사람하고는 완전히 닭소 보듯이 소닭 보듯이 별개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당에 갈 일도 없잖아. 안에 식당이 다 있으니까. 그죠? 앞에 있는 미장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깥 사회하고 격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하고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창조,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볼 때는 구글 같은
문화가 긍정적이지 않다.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어느 게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제가 늘 강의하는 요지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놀이와 노동이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또 뭐도 구분되어 있다? 운동하고 구분되어 있다. 놀이 그다음 뭐고? 노동 구분되어 있고 놀이 운동이 노동 운동도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노동하고 운동이 구분되어 있는데 동물에게 노동하고 운동이 구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동물은 먹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곧 뭐다? 운동이고 그게 노동이고 운동이잖아. 그죠? 그 구분 안 되죠. 동물은 또 그거 사냥하러 다니는 게 뭐다? 재미잖아. 놀이잖아. 놀이하고 또 뭐다? 이 노동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구분해가지고 운동한다고 안 가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잖아요. 자전거는 가라고 타지 왜 안 가는 거를 왜 탑니까? 뭐 부족이라고? 운동 부족이라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노동을 해가 돈을 벌어가 그 돈을 갖고 뭐 한댔습니까? 놀이한다고 또 쓰잖아, 돈을. 그러니까 이제 노동은 생산이라 그러고 놀이는 소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을 받고 한다는 거는 돈이 목적이에요. 이 행위, 자기의 행위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이고 행위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노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에 자기 노동을 파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재능을 돈 받고 파는 게 노동이에요. 근데 놀이는 뭐예요? 행위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행위가 목적이죠. 자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라도 이 행위를 사잖아. 그 말은 놀이는 행위의 주체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행위의 주체인데 노동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자기가. 돈 때문에 이 억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삶을 놀이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노동의 해방은 노동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고 임금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노동의 해방이 아니고 진정한 노동의 해방은 노동이 뭐 하는 거다? 놀이화하는 거. 즉 노동의 주체가 완전히 자신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면 뭐라고 한다? 놀이예요. 그러면 인간의 이 노동력이 가장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노동은 자발적일 때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일 때. 그러니까 구글은 그거를 자기 회사의 경영 이념으로 도입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푸시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는 이런 무슨 우리가 푸시해서 막 밀어가 될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건 다 기계가 하니까 사람의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그 아이디어가 어떨 때 나오냐? 책상에 앉아있다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길을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러니까 산책하는 과정을 거기서는 노는 거라고 계산 안 하고 뭐 한다?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산책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탁 떠오르면 그 대박 터지니까. 그래서 산책하는 거를 그 안에서 그런 시설을 갖춰놓은 게 놀아라고 갖춰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내라는 거예요. 그게 월급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는 더 짜먹으려고 그래요. 덜 짜려고 그래. 더 짜려고 그래. 근데 그건 기분 나쁘진 않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모방 교육, 모방 시스템은 세계 인류에 왔습니다, 이미. 근데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까마득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구글에서도 실험이 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다른 데서, 거기서 그러니까 우버, 택시 한 대 없이 세계 최대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우버 택시라든지, 방 한 칸 없이 세계 최대 여행, 숙박업소를 하는 게, 뭐지, 그게? 영어? 말이 안 된다. 이런 전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내 얘기. 감사합니다. 예.